문제를 한번 보면 회원 아이디에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조건 내용은 요게 딱 흘러간 거죠. 요 줄이 다요. 회원 아이디에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 그래서 요 조건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그죠? if의 인수는 이 조건식을 가져오고 참일 땐 우수 회원, 거짓일 땐 일반 해서 참거짓은 단순하게 들어가고요. 요 조건식 요걸 표현하는데 이제 주어진 함수는 count if 한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안에서 count if로 요 조건을 표현을 해야 돼요. 자, count if의 인수는 count if가 그러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죠. count if는 여러 개의 범위를 주고 조건을 줘서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것에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 count if 함수의 역할이에요. 그럼 범위, 조건, 이 구조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범위, 이 조건 해서 count if 함수를 써서 어떤 뭐하고 비교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회원 아이디에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이 말의 뜻은 이 자리에 우리가 우수 회원, 일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 TS-12라는 회원 아이디에 요 사람이 이 날짜들 요 대여 일자별로 누가 빌려갔는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요 회원이 2번 이상 대여해 갔는 게 있으면 요 자리에 우수 회원이라고 적어주라 이런 뜻이죠. 문장 다시 보세요. 회원 아이디에 B3에서 B8번에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이 말은 여기에 이거하고 동일한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우수 회원이라고 적어주라는 거죠. 요 자리에는 이 아이디 중에 요 글자하고 같은 게 2개 이상이면 우수 회원이라고 적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은 이 빌려갖는 대여를 했는 이 회원 아이디 이 글자들 중에서 요 글자인 요 회원이 빌려갖는 게 개수를 헤아렸더니 그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이런 조건이죠. 자, 그래서 if 자, count if로 이 범위 중에 요 회원이 빌려간 요 범위 중에 요 아이디하고 같은 것이 2개 이상인 그래서 count if는 범위 조건 범위 조건 그러면 count if는 끝났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다른 비교를 더 하면 안 되고 범위 조건 그러면 이 범위 중에 이 글자하고 여기에 부등호가 안 들어가면 같은 거를 찾는 거죠. 같다가 생략된 겁니다. 이 범위의 값 중에 요거하고 같은 것의 개수를 헤아렸더니 그 개수가 2개 이상 크거나 같다 2 2개 이상이면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은 첫 번째 식은 그래서 그 함수 구조에 맞게 썼는데 잠시만요. 자 그렇게 썼는데 이 식을 옆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답을 채워서 옆에 다른 회원 아이디에 대해서도 답을 구할 때 자 오른쪽으로 복사되면 요 파란색 주소가 오른쪽으로 딸려오겠죠. 지금 요대로 적어 놓으면 오른쪽으로 복사했을 때 우리가 비교할 값이 이 이름이 요 글자이면 그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요 값이 이거이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파란색 범위는 고정되어져야 되고 요 빨간색은요. 이것이면 또는 조건이 또 이거면 조건 내용이 이거면 해서 조건 자리에 빨간색 주소가 이거였다가 이걸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니까 요 파란색 요 범위는 절대 참조 해서 부셔야 되죠. 그리고는 옆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보면 같은 열에 있는 요 값은 옆에 거 계산할 때 요 주소는 이 주소로 우리가 여기에 식을 구할 때 사용한 이 주소는 식이 옆으로 복사됐을 때 요 식에서는 옆에 이걸로 바뀌어져 가야 되죠. 바뀌어져 가야 되고 셀 주소가 이 주소는 옆에 식 쓸 때는 요 주소로 옆에 식 쓸 때는 이 주소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같은 라인 안에 있는 것들은 그걸로 바뀌어져 가야 되지만 다른 데서 가져온 이 주소는 이거 계산할 때도 이거 쓰고 이거 계산할 때도 이걸 써야 되니까 요 주소는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요식 말고 그 절대 참조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땐 옆에 있는 다른 식들 이 옆에 있는 다른 식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주소가 맞게 됐는지 자, 만약에 요거 첫 번째 식에 절대 참조를 안 하고 그냥 복사했을 때 오류 표시는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렇더라도 내가 절대 참조를 맞게 했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옆에 있는 요 셋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알아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어서 이만큼 딸려갔죠. 아, 이 파란색 주소 절대 참조해야 되는 거구나. 빨간색은 이만큼 딸려오면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식에 가서 요거 절대 참조하고 복사를 하고 또 확인 한 번 더 해본다면 더블 클릭해보면 이 범위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 맞게 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장 가서는 사실 이만큼까지 두 번, 세 번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도 채워서 복사할 땐 항상 주소 참조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옆으로 가면 이 주소가 상대 참조면 옆으로 옮겨지고 상대 참조면 옆으로 옮겨지니까 이게 옮겨지면 맞는지 옮겨지는 게 맞는지 그걸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이 범위는 옮겨지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 보면 돼요. 그죠? 자, 2번은 남학생의 평균의 최고 점수와 조건이 남학생이 조건이 되는 거죠. 남학생이라는 조건 만족하는 평균 필드의 최고 점수. 그러면 최대값이니까 Dmax 데이터 전체 계산할 필드는 뭡니까? 평균의 최고 점수. 평균 필드. 계산할 필드는 평균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은 남학생이죠. 조건 요거 이용하라 돼 있네요. 이 자리에 H2에서 H3 한번 볼까요? H2에서 H3 요게 조건으로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죠. 성별 남 이걸 조건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바로 식으로. 그래서 Dmax를 이용해서 그 평균을 구하고 그거와 최저 점수의 차이. 그러면 Dmax 빼기 Dmin Dmax 빼기 Dmin을 이용해서 차이를 구하고 그 구한 걸 다시 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니까 라운드업의 두 번째 인수는 1이 되죠. 1.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까지? 한 자리까지니까 1로. 자, 일단 첫 번째는 조건 만족하는 최대값 Dmax 함수에서 D가 들어간 함수는 첫 번째 인수 데이터 다 넣고 필드명 포함합니다. 그죠? 모든 3개의 인수에 다 필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계산은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라. 조건은 성별이 남자인 것 중에 성별 남 요 최대값 갈로 닫아서 최대값 빼기 그 다음 Dmin 함수 Dmin 해서
D민 함수의 인수도 동일하죠. 전체 범위 중에서 평균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조건은 성별남. 자, 이렇게 하면 두 값의 차이가 구해졌고 그 차이를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라 했으니까 이 답이 요거 뭐 중간에 한번 볼까요? 엔터 치면 시험장에서는 굳이 엔터 치지 마시고 전체 의미 파악해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4.333 이렇게 나오는 것을 소수점 한 자리가 되도록 해주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계산식의 결과를 라운드업의 첫 번째 인수가 되도록 라운드업의 이 계산식 그 다음 쉼표 찍고 라운드업의 두 번째 인수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 1 이렇게 하면 4.4로 업이니까 올라가서 4.4 이렇게 나오네요. 자, 3번 문제는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이 50 이상이면 그래서 누적 합을 구했는데 그 값이 50 이상이면 보통 자 조건 일단은 이것이 이렇게 뭔가를 계산한 것이 그죠? 뭔가 합계를 어떤 식으로든 합을 구했는데 그 합이 처음에 비교는 50 이상이면 이렇게 비교해서 보통 그 다음 비교는 그 합이 120 이상이면 과다. 또 그 다음은 200 이상이면 썸의 결과가 200 이상이면 경고. 50 미만이면 공백. 자, 이건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필기도구는 없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50 이상이면 보통, 120 이상이면 과다, 200 이상이면 경고. 그 다음 50 미만이면 지금 잠깐만요. 제가 뭘 하고 있는 틀렸어요. 그림을 엉뚱하게 그렸네. 50이 밑에죠. 50 이상이면 보통. 지금 문장의 의미가 문장 써놓은 게 50 이상이면 보통, 120 이상이면 과다, 200 이상이면 경고, 그다음 50 미만이면 공백. 일단 썸으로 누적 합계를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썸으로 구한 누적 합계를 50 이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버리잖아요. 50 이상이면 보통 이렇게 해버리면 두 번째 조건으로 120 이상은요 비교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50 이상이면 보통 이렇게 해버리면 120 이상도 50 이상 맞잖아요. 그럼 다 보통이에요. 그냥 120과는 비교하러 200과도 비교하러 가지도 않아요. 식을 요 문장 순서대로 그냥 써버리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자, 이 의미는 50 이상이면 보통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200 이상이면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200 이상. 200 이상일 때 여기서 50 이상이라는 건 50 이상 120 미만이면 여기에 요 사이에 속하면 보통 이런 말이죠. 120 이상 200 미만 요 사이에 속하면 과다 이런 거잖아요. 200 이상이면 경고 이런 이야기니까 50 이상이라고 첫 시작을 표현해버리면 120과 200은 비교하러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 건 제일 큰 것보다 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0 이상, 200 이상인가 먼저 비교해서 이거 만족하면 경고. 이거 만족하지 않는 것 중에서 다시 120 이상이면 과다.
또 120 이상이 아닌 것 중에서 50 이상이면 보통, 그리고 이것도 아니면 나머지 50 미만은 공백,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시계 순서를 문장 적혀 있는 순서대로 그냥 막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요 앞에 누적 초과 근무 시간, 이거부터 또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초과 근무 시간에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의. 자, 그거부터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 데이터를 보면, 자, 이 근무일, 어떤 개인의 6월 1일 날은 근무 시간은 145시간 했고, 초과 10시간 했어요. 또, 2일 날은 160시간 근무에 또 초과 25시간을 했어요. 그죠? 2월 1일 날 근무한 사람들의 근무 시간과 날짜별 그냥 기본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이 있는데, 이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이라는 거는 이 자리에는 자, 뭐 어떤 답이 와야 됩니까? 수동으로 문제, 우리가 함수를 모를 땐 수동 계산을 먼저 생각하시라 했는데, 자,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초과 근무 누적 합계는 뭐죠? 이 자리는 10시간, 이 자리는요? 이거 2개 합했는 35시간. 이 자리는 이거 3개 합한 60시간. 여기는 여기에 다시 30을 보태서 90시간. 이런 식으로 가는 합계값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맞죠? 이게 누적 합계잖아요. 그래서 누적 합계의 식은 첫 번째 자리는 요걸 하고, 두 번째 답을 구할 때는 이만큼을 하고, 세 번째 할 때는 다시 이만큼을 하고, 시작 범위는 고정되고 어디까지 하는 범위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죠. 그래서 누적 합계식을 세울 때는 누적 합계는 식을 이렇게 세우죠. 썸에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는 요 셀에서 자, 콜론 기호를 키보드로 요거 셀 하나 클릭하고 키보드로 콜론 기호만 딱 적어주면 뒤에 똑같은 주소가 자동 적혀요. 요렇게 적는데, 지금 첫 번째 식은 C17에서 C17까지고 밑에 거는 C17에서 C18까지 가야 되니까 시작 부분의 위치는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시작 부분의 주소를 고정시켜 놓고 끝나는 부분의 주소는 이렇게 상대 참조로 해 놓으면, 자, 이 식을 밑으로 복사해 볼게요. 이 식을 밑으로 복사하면 밑에 식에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ESC, 또 밑에 식에 커서 넣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시작 위치는 고정돼 있고 더해야 되는 범위는 계속 늘어나면서 누적 합계를 아까 우리 생각했던 거랑 같은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누적 합계를 구하면 이렇게 녹색 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식과 달라져서 이거 좀 식이 이상한데 표시해 준 거예요. 녹색 점으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누적 합계의 식은 이렇게 해주면 누적 합계식이에요. 네. 자, 문제의 내용은 그래서 그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이 50 이상이면 했는데 이거 먼저 해버리면 그 다음 120 이상은 비교하러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장대로 가버릴게요. 한번 문장대로 간다면 이 값이 누적 합계의 값이 50 이상이면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50 이상을 먼저 비교를 하면, 자, 50 이상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다음 식은 다시 한번 if 들어갔을 때 다시 if 누적 합계 요 썸 계산식 복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써서 자, 복사해서 이것이 120 이상인지 이렇게 비교하러 가게 되면 이 식은
자, 이 자리의 의미는 이것이 참이 아닐 때 거짓 자리의 if거든요. 50이라는 값이 있으면 50 이상이면 보통, 그리고 결론이 나버려요. 요 값의 합이 그냥 120이면 그냥 120은 요 뒤에 있는 거니까 50 이상 맞잖아요. 그럼 그냥 보통 결론 나버리고, 이 자리의 위치의 의미는 이것에 대해서 참일 때는 보통이고 거짓일 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참일 땐 보통, 거짓일 때 120과 비교하러 가는데 이거 아닐 때는 120 이상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이미 120이었으면, 이 값이 120이었으면 그냥 보통으로 결론이 나버려요. 참이니까 보통으로 결론 나서 이 120과는 비교하러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큰 쪽으로 비교할 땐 제일 지금 제시된 문제 내용에 제일 큰 것부터 비교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문제 문장과 상관없이 의미를 이해하시고 푸는데 첫 시작에 200과 비교해야 돼요. 200과 먼저 비교해서 제일 큰 것보다 커야 됩니다. 200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경고, 제일 큰 것부터 비교하고, 그 다음 120이죠. 120과 비교해서 120 이상이면 과다. 그 다음 50과 비교하죠. 누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보통. 그러면 50 이상이 아닌 나머지가 50 미만인 거고, 그때 공백. 그러면 우리 조건 3번 비교했잖아요. 하나, 둘, 3번 닫아서 검정색 갈로로 닫히고. 그러면 처음 답은 공백일 거고, 쭉 복사하면 밑으로 갈수록 보통, 과다, 경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적이니까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컸잖아요. 그죠?